안녕하세요, 건프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현재 개인 사업을 하시거나 혹은 언젠가는 장사를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으신 분들이면 반드시 2번, 3번 이상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유는 제 경험이 일부 들어있기도 하지만 오늘 이야기할 내용들의 핵심은 대부분이 최하층에서 최상층으로 간 분들의 생생한 경험담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회사를 다니다가 장사를 하고 또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면서 많은 분들을 접했잖아요. 그때마다 배우는 게 참 많았어요. 당연히 대단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간 정리한 걸 바탕으로 또 경험한 걸 토대로 핵심 내용만 10분 안에 말씀을 드리니까 장사의 세계에 입문을 했다면 또 입문을 할 것이라면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으시다면 5가지를 끝까지 보시고 실행에 옮겨 보셨으면 좋겠어요. 5번째가 제일 중요하니까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뒷부분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3%의 고수들이 알고 있는 것, 그 첫 번째는 333 법칙입니다. 저 역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동네에서 계란빵을 팔던 29살의 청년이 지금은 커뮤니티의 대표로서 월 3, 4천만 원을 꾸준히 벌 수 있었던 핵심 내용이에요.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게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스토리가 너무나 재미있어서 1시간을 푹 빠져서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 이야기들은 제가 추후에 기회가 되면 직접 모시고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어쨌든 333 법칙이 뭔가 하면 3권의 책을 3번씩 읽고 30일 동안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뭔가 좀 자기계발서에 나오는 뻔한 이야기 같죠.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실제 활용을 해보니까 이건 평생 써먹어도 되는 스킬이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장사를 하고 싶다면 해당 분야의 책 3권을 골라서 3번을 읽고 30일 동안 거기에만 죽어라 집중을 하는 거죠. 아직도 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예를 들어드리자면 어떤 일을 시작하든지 간에 일단 책으로 먼저 접하고 그것도 3권을 3번씩 30일간 집중해서 파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해하고 난 뒤에 실행에 옮기는 거죠, 한마디로. 과연 이게 소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책을 읽는 건 좋다지만 왜 3번을 읽어야 하고 30일 동안 그것만 파야 할까라는 생각이요. 중요한 건 3번을 보는 것보다도 이 30일을 집중하는 것보다도 일단 책 3권을 읽느냐 읽지 않느냐예요. 여기에서부터 적어도 50%는 나가 떨어지거든요. 3%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장사를 할 때 책을 단 한 권도 읽어보지 않고 그대로 장사를 시작했는데 엉망진창이었어요. 물론 그 뒤로 좋은 계기가 되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수술을 하게 되면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그때 책을 읽게 되면서 많은 변화를 겪었었죠. 그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책은 해당 분야에 깊고 방대한 지식을 압축해서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많이 읽으면 많이 읽을수록 좋아요. 다만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책을 고를 때는 분야별로 아주 세세하게 다뤄져 있는 책을 골라야 돼요. 그리고 그걸 3번 이상 읽고 30일간 집중을 하는 거죠. 가령 내가 장사를 할 건데 무슨 장사를 할 것인가? 식당을 할 것인가? 아니면 편의점을 할 것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옷가게를 할 것인가? 이렇게 분류가 나눠지죠. 여기에서 식당이면 식당, 편의점이면 편의점, 옷가게면 옷가게 분야의 책을 보는 거죠. 식당에서도 한식으로 나눠지기도 하고 또 주점으로 분류되기도 해요. 관련 책을 3권 골라서 독파를 하게 되면 30%는 알아듣고 70%는 그냥 잊혀져 버리게 되는데 보통 그래서 3번을 읽어야 한다는 게 29 청년의 설명이었어요. 2번째 읽게 되면 대부분을 흡수하게 되고 마지막 3번째 읽었을 때는 저자의 의도까지 다 파악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건 저도 지극히 공감을 하는 바인데 내 생사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3번을 읽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저도 여러 번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고요. 물론 주의해야 할 점이 꼭 있는데요. 그게 무언가 하면 바로 실전과 관련된 책 2권과 이론서 1권의 비율이에요. 이 책에는 본인의 경험담을 토대로 자세히 나열해 놓은 것들이 있고 또 학술적으로 이론이 풍부한 책들이 있어요. 두 종류 다 필요하지만 한 가지에 쏠리게 되면 좀 편향되어지고 잘못된 정보를 흡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2가지로 분류해서 구입해서 보라는 얘기인 거예요. 3권의 책에서 비슷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경험자들의 꽤 가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참고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책을 읽고 났는데 머릿속에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뭐 저도 그런 적이 많거든요. 그 뭐였더라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있도록 꼭 3번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완독을 3번 하라는 게 아닌 건 아시죠? 정 어려우시면 영화를 2번 볼 때 감동을 생각해 보시면 더 실행에 옮기기 쉬울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두 번째 3%의 고수들이 알고 있는 것은 97%의 사람과 또 97%의 사람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97%의 사람들이 원하지만 97%의 가게들은 하지 않는 것을 찾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 내용은 김종봉, 제갈현열님이 쓰신 본공부는 처음이라 라는 책에도 나오는 부분인데 장사에서는 이미 통용이 많이 되어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획기적이고 특별한 아이템을 찾기보다는 대중이 원하는 것 중에 이미 기존에 있는 가게들이 하지 않는 것을 찾으면 승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책에서는 제 기억으로 카레 떡볶이와 젊은 청년들이 하는 분식집을 예로 들었던 것 같은데 실전에서도 많은 사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최근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두찜, 두마리 찜닭의 경우도 97%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뉴이지만 97%의 찜닭 가게에서는 하지 않았던 두마리 찜닭을 주는 아이템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배달 트렌드에 맞춰서 찜닭 한 마리는 바로 먹을 수 있게, 그리고 나머지 한 마리는 HMR 혹은 밀키트로 배달을 해주죠. 한 마리의 가격이 1만 원이라면 두 마리의 가격은 2만 원이 아니라 1만 5천 원이에요. 좀 더 저렴해 보이는 가치를 담았죠. 배달에 대한 마진을 생각해서 단가를 높이는 대신에 그만큼 값어치가 있게끔 사람들이 주문할 수 있게끔 밀키트, HMR까지 접목을 시킨 거예요. 우리나라 97%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닭 요리이지만 97%의 찜닭 가게에서는 하지 않았던 그런 서비스를 선보인 거죠. 두끼라는 브랜드도 아시죠? 분식집인데 뷔페 조리식이에요. 한창 커갈 나이에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이 배가 부르지 않는 청소년들, 대학생들을 타겟으로 한 전용 브랜드예요. 저도 갔다가 깜짝 놀란 기억이 있어요.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았었거든요. 심지어 일하시는 분들도 죄다 20대, 97%의 10대, 20대가 좋아하는 분식을 97%의 분식집들이 하지 않는 서비스로 승화를 시킨 거예요. 이 두 브랜드가 정답이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분명히 생각해봐야 할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왜 짜장면 위에 보고튀김을 얹어줬을까? 왜 짬뽕에 갈비를 넣었을까? 왜 돈가스에 비냉 세트를 만들었을까를 생각해보면 좀 더 와닿지 않을까 싶어요. 세 번째 3% 고수들이 가지고 있는 건 결국 시간과 노력입니다. 너무 뻔하다고요? 아니요, 뻔하지 않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제가 만나본 3% 장사 부자들은 죄다 가지고 있었던 건데 반드시 시간과 노력이 그들의 과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꾸준함이라는 것도 이야기하고 싶고요. 한 번에 매장 2개씩, 3개씩, 5개, 10개씩 이렇게 확장을 하신 분들은 단 한 분도 없었어요. 심지어 수천 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다는 김승호 회장님 역시도 한 개의 매장으로 시작을 했고요. 무언가 돈이 많아서 금수저라서 장사도 사업도 처음부터 잘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들을 하지만 정확히 그 반대였어요. 번듯한 곳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좋은 차를 몰고 주말이면 골프를 치러 다니는 이 매장 딱 20개를 가진 32살의 젊은 대표를 보고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모가 돈이 많은가 보네 라고 말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직접 두 눈으로 봤는데 평일에 하루는 8,000원짜리 육개장을 사 먹는 손님에게 90도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첫 매장을 오픈했을 때에는 1년간 혼자서 15평 남짓의 매장에서 하루도 쉬지 않고 12시간, 13시간, 14시간씩 일을 하셨고요. 지금도 그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평일에 몇 시간은 현장에 간다고 해요. 참 아이러니하죠. MJ 드마코가 쓴 부의 초월차선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람보르기니에서 내리는 사람을 보고 세 사람들이 하는 반응인데 첫 번째 사람은 이야 저 자식 좋은 집에서 태어났나 보네 였고, 두 번째 사람은 뭘로 저렇게 돈을 벌었을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안녕하세요, 정말 죄송한데 혹시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혹시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요? 였어요. 첫 번째 사람은 그저 부러움 반, 시기 반으로 부모가 돈이 많을 거다라고 넘겨짚는 거고, 두 번째 사람은 일단 궁금은 했는데 직접 물어보진 않았어요. 이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뚜벅뚜벅 걸어가서 물어봤고요. 그게 MJ 드마코였던 거죠. 결국 작은 실행의 시작이 가면 갈수록 격차를 벌인다는 진리를 담고 있어요. 3% 장사 부자들이 처음부터 장사 부자가 아니었고 말 그대로 혀가 빠지게 노력해서 하루도 안 쉬고 일을 해서 끊임없이 자아성찰을 해서 이루어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들을 만나는 97%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들에게 이런 걸 물어보죠. 혹시 요즘 좋은 아이템 없습니까? 라고 말해요. 시간과 노력, 꾸준함 없이 한 번에 퀀텀 점프를 해서 3%가 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3% 고수들이 가지고 있는 건 단순함입니다.
일전에 어느 한 강연에서 수강생이 강연자에게 질문을 했어요. 당시 강연자가 업계 유통 쪽에서 내노라 하는 인물이셨는데 강의료도 꽤 많이 비쌌어요. 수강생의 질문은 좋은 공장을 찾는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진 재료, 원료로 식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싶은데 당최 좋은 공장을 찾기가 힘들다라는 게 질문의 요지였고요. 물론 속내는 강연자님이 잘 알고 있으니까 소개를 좀 해주던가 아니면 인맥의 도움을 좀 주십사 하는 거였죠. 강연자는 시원하게 해답을 줬는데 그건 바로 마트로 달려가세요 였어요. 그러니까 마트에 보면 식품마다 공장 주소가 나오는데 내가 평소 괜찮게 생각했던 식품의 라벨을 보고 공장 주소, 전화번호를 확인한 뒤에 연락을 해보라는 거였어요. 이 수강생이 좀 어이없다는 듯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니까 강연자가 한 말이 그것도 해보지 않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일침을 했어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고 직접 발품을 팔아봐야 안다는 거였어요. 실제 이건 모든 분야에서 통용이 되는 건데 장사로 치면 동네에 잘 나가는 가게들의 쓰레기통을 뒤지는 것, 어떤 재료를 어떤 유통사에서 떼오는지 혹은 얼마에 떼오는지 알고 싶으니까 쓰레기통까지 뒤지는 거였어요. 예전 골목 식당에서 지하에 있던 햄버거 매장이 쓰레기통을 뒤진 적이 있다라고 해서 백종원 대표의 칭찬을 받은 장면이 떠오르는데 그만큼 절실하면 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말이죠. 마지막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5번째 3%의 고수들이 가지고 있는 건 망설임 없이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말씀드렸던 시간과 노력에서 MJ 드마코가 람보르기니를 탄 사람에게 혹시 직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실행의 일종이에요. 거리를 지나다니다가 저 건물은 가격이 얼마일까? 저 점포는 월세가 얼마일까? 궁금하지만 부동산에 전화를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시장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죠. 매일 차로 왔다 갔다 하는 거리를 미국의 백종원이라고 불리우는 틸만 페르티타의 책을 보고 걸어서 왔다 갔다 해봤더니 안 보이는 게 그때 가서 보이는 것처럼 실행은 그 값어치가 어마어마해요. 장사에서의 실행은 수도 없이 많겠죠. 가장 기본적으로 QSC 그리고 이걸 세세하게 나눠서 체크하는 거, 이게 귀찮고 힘들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 않으면 이제 장사는 그만해야 되는 시기에 접어들었다라는 거예요. 작은 실행도 하지 못하니까요. 어제 만난 모 스타트업 대표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일단은 해봐야 아는 거죠 라고 말이에요. 광고 효율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효과가 있을까요? 라는 말에 대표님의 대답이었어요. 무언가 많은 걸 느끼는 대화였는데 결국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많은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아도 되는 이상 무언가를 계속 실행하는 건 모든 3%의 고수들이 가지고 있는 덕목이라는 걸 매번 깨우쳤기에 제가 말씀을 드려봤어요. 자, 그럼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창업 전에 놓여진 상황이라면 첫 번째 말씀드렸던 333 법칙을 실행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3권의 책을 3번씩 읽고 30일간 집중하는 거. 그리고 너무 뻔하게 장사를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두 번째, 97%의 사람들이 원하지만 97%의 가게들이 하지 않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무언가 특별한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에는 모든 고수들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꾸준함이 있었다라는 세 번째 항목을 떠올려 주시고요. 또 뭐든지 궁금한 게 있다면 네 번째, 단순하게 접근하는 것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5번째, 실행. 이것만큼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한 가지의 작은 실행도 옮기지 못한다면 그냥 말짱 도루묵이 된다는 사실을요.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좋은 인사이트 느끼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건프로였습니다. 들어갈게요. 많이 파세요.